여러분이 사연 속 주인공처럼 일 못하는 동료로 인해 괴로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을 위한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4번째 시간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 못하는 직원 때문에 너무 분노하는 분의 사연이었어요. 네, 사실 일하는 동료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심지어는 직장에서 끝나고 집에 왔는데도 그 때문에 화가 난다 라고 지금 사연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 재밌는 거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과연 일하는 동료 때문인가? 많은 아니라는 것을 이 사연 전체를 보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분은 자기가 직장 생활에서 동료 때문에 힘들고 심지어는 분통이 터진다고 하지만은 네. 당신이 어린 시절에 형제들 사이에서도 본인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대접은커녕 인정도 받지 못하고 언니들이 공부를 잘해서 나도 나름대로 웬만큼 했는데 부모님이 별로 인정도 안 해주시고 심지어는 부모님들은 항상 이 사이가 좋고 잘 지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은 진짜 너무너무 인간도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사는 우리 엄마는 진짜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 동물가족이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부모님 밑에서 나는 상당히 이 힘들게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피해자로 살지 않았냐 이런 식의 사연을 앞에 넣었어요. 네. 그리고 너무나 웃기게도 내가 그래도 혼자 힘으로 열심히 잘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부모 믿을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원하는 좋은 대학이 아니라 집 근처에 있는 대학을 그냥 가고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잘해서 취직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돈도 벌고 있는데 부모님은 너 해외여행도 안 보내주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맞아요. 당신들은 내한테 제대로 해준 게 있냐 하면서 한바탕 진짜 싸우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이웃집 또는 아는 집 딸 자식은 어떻게 해주더라 니는 네 결혼은 네가 돈 모아서 가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앞에 했거든요. 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지금 여기 원래 이 회사의 문제와 이 집안의 문제가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세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세요?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스스로 상당히 능력이 있고 자기 삶을 잘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도 한데 자기 주위에서 나름대로 자기하고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반복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사고 형태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피해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뭔가 항상 손해를 보고 있다. 또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사실은 회사에서 일 못하는 동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억울하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저 일 못하는 동료 때문에 내가 더 유능하고 또 잘난 사람이라는 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아, 그러네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3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만 그 사람을 나쁜 사람. 왜 나에게는 일 못하는 사람은 나쁜 무능한 사람인데 무능한 사람 있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하세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이분 프로파일 보세요. 네. 프로파일 보면 성격 프로파일이 에이전트에다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높은 성격 프로파일이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착하다 좋다라는 거를 결정을 할 때 항상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가, 일을 잘하는가, 네. 일을 잘하는가, 아, 이것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결정하는 그런 아주 뚜렷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일 못하는 사람은 거의 나쁜 사람이고 제약이야, 무능하면 제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저 사람 참 좋아,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호인이지. 네. 그러면 이런 이 성격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 보통 에이전트나 네. 아이디어리스트 성향을 속으로 에이 무능한 인간, 찌질맞은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 누구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에이전트와 아이디어리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저희- 하면 이 사연 주신 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들 덕 보려고 하기보다는 자식들한테 잘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는 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분통이 터지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 지금 분통 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긴 뭐가 맞아요. 예, 사실 이런 게 이분 입장에서는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를 해주거나 내가 지금 처한 게 얼마나 억울하냐 그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그 회사 생각만 하면 막 더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네. 이게 단순히 회사에서만 겪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살아온 동안에 내가 우리 가족한테도 그렇게 했고 우리 부모도 나를 그렇게 한 것 같아. 뭐 딱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참 무능하고 집에서 완전히 폭군처럼 행세하는데 또 그거에 맞춰주는 우리 어머니 대체 뭐야? 그래 놓고 내한테는 와가 신세 한탄하고 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이건 진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이분은 아마 자라면서 한편으로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네. 네, 그럼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편해지실 수 있어요? 집에 와서? 이분 같은 경우에 당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당신이 억울해할 상황인가 라는 질문을 사실은 한번 던져볼 필요는 있어요. 뭔 소리예요? 제가 지금 얼마나 열받는데요. 근데 그쵸. 회사에 그 무능한 분, 이분이 사실은 지금 사연에 보면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나이가 40대 중반 후반 내 직장 동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사실 그런 경우에는 그 직장 동료는 동료라기보다는 나이로 보면요 거의 어머니 뻘이거든요. 아, 네. 어머니 뻘인데 무능한 직장 동료 그 어머니는 어머니 뻘이라는 그 나이와 무능하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뭐 거의 자식을 앵벌이 수준으로 취급하고 왜 내한테 해외여행 안 보내주냐 이러면서 너 월급 통장 왜 내한테 안 맡기냐 이렇게 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이 동쳐먹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네. 삥 뜯어 먹으려는 그 사람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 심리 상태로 지금 이 직장 동료를 보고 있다는 거. 또 그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고 있다는 게 이분이 지금 겪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직장 동료는 내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3번이나 설명해 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본인은 내한테 차도 안 사주고 옷도 안 사주면서 너 옷 제대로 챙겨 입고 다니라. 그게 뭐냐? 그리고 뭘 용돈을 이렇게 적게 주냐? 내 친구 딸은 뭐 용돈을 얼마나 많이 준지 아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를 연상시키는 느낌이 본인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이분은 집에서도 되게 억울하고 직장에서도 그 억울함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네요. 이 어떤 사람의 피해자가 되고 또 직장에 가서도 어떤 사람 때문에 나는 능력 있고 잘 일을 잘하는데 네. 그 사람 때문에 피해자가 된 것 같은 그 심리 상태로 지내니까 더 사실 이분이
집에 왔을 때 직장 그 동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진다는 걸 어떤 경우에는 그 우라통이 터지는 그 대상이 직장 동료가 아니고요. 네. 집에 있는 엄마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 대놓고 우라통을 터뜨리고 엄마한테 쏘아대고 그거는 이분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집에서 본인이 상당히 피해를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제 그 부분을 어머니한테 대놓고 쏘아붙이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심리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떤 이유를 본다면 그거는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부당한 폭력의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평생 아버지 눈치 보면서 지내는 그 모습 그것이 아마 이분한테는 상당히 싫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뭐 폭력에 희생을 한 다음에 어머니가 딸한테 그것도 이분 같은 경우에 가장 어린 딸이니까 딸한테 와가지고 네. 어머니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네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내가 너희들 보고 산다 뭐 이러는 코스프레를 하는 거를 이분은 싫으면서도 참으면서 우리 엄마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절대로 이러지 말아야지 네. 그래도 나는 그래 내 능력을 키워야 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엄마가 가지는 그 고통이나 아픔을 수용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게 나는 아니야. 나는 당신들하고 다른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 거부하는 이런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 게임을 해왔는데 그것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네. 이분은 회사에서 취직을 해서 나름대로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직장 동료라는 사람은 직장 동료면 자기하고 같이 뭔가 합심해서 일을 하면서 뭔가 발전이 일어나고 서로서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나이로 보니까 거의 나이나 하는 짓을 보니까 집에 있는 익숙한 어떤 분을 연상하는 그 느낌이 드니까 뭐야? 그런데 직장에서는 그 사람을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분은 본인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잠재적으로 가져왔던 자기의 내적인 울분, 엄마에 대한 회한 이런 게 그 직장 동료로서 다시 부각되는 그 경험을 본인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설명을 어떻게 이 당사자한테 하면 네. 그럼 박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해가 그게 가죠. 지금 어떻게 문제가 아니군요. 네. 저 문제는 사실 직장 동료가 무능해서 일을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주위에서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자기 상황에서 자기 삶을 제대로 못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마치 내가 억울하고 불쌍하게 당하는 엄마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거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다른 피해자로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딸의 심정이 돼버리는 그 상황이 됐군요. 그래서 그 직장 동료는 어떻게 보면 나하고 같이 또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훨씬 나를 지도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인데 제대로 자기 일도 처리 못하고 내한테 피해를 주니까 마치 내가 그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피해를 당하고 또 어렵게 지내야 되고 또 나 스스로 원치 않은 피해 희생자가 되는 그 상황에 내가 빠진다고 생각하니까 어쩌면 내가 전혀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어쩌면 내가 사실은 부모가 나를 더 신경을 써줘가지고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이 어떻게 보면 악바리 근성으로 또는 남들한테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내한테 제대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존력을 키웠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의 그 어려웠던 가족 환경은 내가 현재의 상태 되게 만드는데 내가 성장 발전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면 네. 그 무능한 직장 동료는 내가 이 울분을 터뜨리거나 뭔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불합리한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좀 무능력하고 멍청한 사람들을 착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더 이상 그 직장 동료는 나를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열받을 이유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네. 분이 앞으로 이제 직장에서도 네. 그 동료한테 가져야 될 심리 또는 마음이지 않을까. 와, 신기하다. 이 사람 우리 엄마 뻘 나이인데 그래도 회사에서 이렇게도 일을 하고 있네. 아니 진짜 신기하다. 이 사람 이 일을 뭐 10년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와 진짜 신기하다. 야 이런 사람한테 내가 네. 3번 정도 설명을 해가지고 알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 10년 동안 했는 것도 지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 10년 동안 내가 설명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게 조용하게 잘할 수 있도록 나는 지켜봐야지. 그 대신에 뭐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은 내가 그냥 해놓고 그분이 또 어떻게 하는지 기다려보지 뭐. 그리고 그분이 어차피 일하는데 중요한 분 아닌 상황으로 점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즐겁게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있음으로써 내가 어쩌면 2배, 3배 유능함이 더 부각될 테니까 그분을 보면 엄마를 모시듯이 더 열심히 모셔야 되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 쟤는 유능할 뿐만 아니라 싸가지도 있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쟤는 진짜 믿고 같이 일할 만한 친구야.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하겠죠. 네.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굳이 그 무능한 직장 동료 때문에 열받아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떤 도움이 되는 존재가 그러니까 자기가 유능한데 그 무능한 그 무능한 직원이 약간 자기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아시겠어요? 네, 이제 그거는 알겠어요. 네. 훌륭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네. 이 사연 주신 분은 박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분이 사실은 자기가 왜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지 이유를 잘 모르셨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게 뭐 부모와의 어떤 부모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이 지금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약간 투영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이해를 하시면 정말 이분이 원하시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실 수 있겠네요. 너그러운 마음인지 아니면 초탈한 마음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남들이 보기엔 너그러운 마음이고 그렇죠. 네, 제가 당사자 생각할 때는 입장에서는 세상 만사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스스로 잘 알게 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내가 가진 문제가 대체 뭔가요? 나는 스스로 그 문제가 뭐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는 대로 보는 거였군요.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알게 될 때 심지어는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저절로 생겨난다라는 거. 이것까지도 이분이 배우게 된다면 이 상담 사연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담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이해하고 또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찾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사연자분이 진짜 박사님의 상담을 듣고 정말 마음 편하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사연 속 내담자의 WPI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자기평가에서는 에이전트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타인 평가는 컬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내담자의 자기평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에이전트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이들은 일을 통한 성취감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하루 일과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편입니다. 또한 어떤 일에 꽂히면 오타쿠와 같이 파헤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서는 컬처의 성향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에이전트 컬처 성향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여유롭고 트렌디한 삶을 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심사에 몰입할 수 있는 지적, 물질적 자원이 풍부하며 새로운 문화나 신상품, 쿨한 라이프 스타일을 접하는 데 익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에이전트가 컬처 성향이 높다면 자신이 하는 업무나 과제 속에서 보람을 느껴 자기 정체 성향을 확인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반면 에이전트가 컬처 성향이 낮다면 마치 꺾인 날개와 같이 조직에서 더 이상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로 자신의 능력 부족이라기보단 자신을 인정해주던 존재와 관계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 살련다라는 식의 방관자적이고 현상 유지적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업무 처리 시 에이전트 성향은 책임감 있는 완벽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주어진 과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고 결과물의 우수한 품질 보증을 위해 노력하며 항상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완벽주의자 성향으로 인간미가 떨어져 과제 중심적 인간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고 자신에게 세운 엄격한 기준을 타인에게도 강요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간섭받는 것은 싫어해 자신의 스타일대로만 일을 추진해 가다 보니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